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5일 새벽 4시 54분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1984년이라는 소설, 조지 오웰이 1948년에 쓴 소설입니다만 이 소설이 정치권에 소환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제목이 공수처를 보며 1984를 생각합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치 논쟁에 명작이 등장하는 것은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네요.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수처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면서 조지 오웰의 1984를 생각합니다. 빅브라더가 시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는 사회. 조지 오웰은 1948년에 1984년의 인류가 전체주의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회를 염려하여 이 소설을 썼습니다. 공수처는 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입니까?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은밀한 내부 정보도 세상 밖에 알리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취재원 보호는 목숨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내세우더라도 공수처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통신 내역을 공수처가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수처가 이렇듯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야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뿐입니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이 공수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1984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공수처의 공작을 이겨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일은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여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공작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서 제가 읽은 게 있습니다. 처칠과 오웰이란 책이었습니다. 처칠과 오웰,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처칠과 오웰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읽다가 아,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기자 출신입니다. 토마스 E. 릭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윈스턴 처칠과 조지 오웰은 정치인과 문학가로 역할은 달랐지만 1930년대 40년대의 세계 문명이 공산주의와 파쇼라는 야만적 전체주의 체제의 도전에 직면하였을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성공적 결과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과 기자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같은 게 뭐냐? 이 저자는 처칠과 오웰이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종말론적 위기를 만났을 때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실에 입각한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악이 승리할 것을 믿고 그 악과 타협하려
했지만은 두 사람은 용기와 통찰력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저자는 전기의 결론 부분에서 두 사람의 생애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바로 이 점에 두었습니다. 사실 우선주의. 위기가 닥치면 먼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대충 그게 맞죠. 그런데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또는 환상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행동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구시는 그 뜻이 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때로는 처칠과 오웰이 오판을 하곤 하였지만은 그럴 때에도 사실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판을 했지만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사실 추구는 반드시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맞지 않는 판단을 했다면은 금방 고쳤다는 겁니다. 이 조지 오웰도 한때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스페인 내전에 이 공산당 편에서 참전하고 보니까 공산당도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파시와 꽃 같구나. 공산당이 곧 파시구나 해서 그 뒤로는 동물농장이라든지 1984라든지 이 공산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한 사람입니다. 사회주의자로서 스페인 내전에 좌파 편을 들어 참전하였지만 조지 오웰은 거기서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실상을 알게 되자 공산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때문에 극좌 극우 세력으로부터 다 협공을 당해가지고 소외되기도 했습니다. 조지 오웰은 불후의 명작 1984에서 사실을 수집하는 행동은 혁명적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실을 말하려면은 상당히 혁명적 용기가 필요하고 이 진실을 은폐하는 일을 하는 게 수사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관훈클럽에 가서 언론인들 앞에서 검사와 기자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현장을 중시한다. 그리고 사실을 추구한다. 그 점을 강조했는데 바로 처칠과 오웰의 공통점이 그것이죠. 정치를 하든 문학을 하든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사실이 자기가 생각한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곧 바꾼다. 이게 사실주의입니다. 이 조지 오웰의 생애, 특히 1984의 주제는 거짓 선동이 판을 치고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표현을 억압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사실을 지켜냄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낼 것인가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이 무너지면은 자유도 같이 무너집니다. 조지 오웰은 이 소설에서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썼어요. 즉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개인의 자유도 지켜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조지 오웰을 인용한 이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도 바로 이 취지입니다. 언론 자유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자유도 무너진다. 기자들에 대한 이 공수처의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 빅브라더란 말이 아까 나왔는데 1984에 나오는 독재자가 빅브라더죠. 빅브라더. 빅브라더가 텔레비전을 이용을 해 가지고 CCTV를 각 집에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주민을 통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그때만 해도 아직 텔레비전이 상용화되기 전인데 역시 문학가의 상상력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언력이 있죠. 이
브라드라는 독재자가 다스리는 1984의 오세아니아에서는 사람들의 기억을 말살하고 조직 조작하기 위하여 과거를 지우거나 왜곡하고 용어 혼란 선수를 쓰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나치즘이든 공산주의이든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가장 유효한 무기는 선동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살하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체제에서 짓눌렸던 지식인들은 조지 오웰의 이 1984를 읽고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1984를 탈북자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공통된 반응이 어떻게 북한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도 수십 년 전에 먼저 예측했느냐,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1984를 읽어보면은 지금 북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계급투쟁론자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책을 쓴 처칠과 오웰을 쓴 이 토마스 E. 릭스는 종군 기자 출신인데, 처칠과 오웰도 또 종군 기자 출신입니다. 처칠은 보어 전쟁에, 남아공 주변의 보어 전쟁에 참전했고, 오웰은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웰은 동물농장과 1984로 유명하지만은 스페인 내전 참전기인 카탈루니아 송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넌픽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웰과 처칠이 기자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칠과 오웰의 사실 우선주의는 당대의 사조나 여론과 맞지 않아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처칠이 예언한 대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처칠은 독불장군형 정치인으로, 그냥 극우 정치인으로 끝났을 겁니다. 오웰은 살아있을 때는 별로 알아주지 않았지만 사후에 냉전 시절에 큰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20세기를 대표하는 불멸의 문학가로 요새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처칠과 오웰의 저자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의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투쟁은 아마도 서구 문명의 본질적 동력원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르키메데스, 로크, 홈, 밀, 그리고 다윈으로 이어져 온 이 기나긴 계보는 조지 오웰과 처칠을 거쳐 버밍엄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 마르틴 루터 킹에 이른다. 이는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는 것이고 선의를 가진 인간들은 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들이대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는 합의인 것이다. 즉 사실이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바뀐다. 그럼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언론이 하고, 수사를 하는 검사가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사실을 확정짓는 것이죠. 정치인도 정책을 펼 때는 사실에 기반을 해야지, 문재인처럼 허황된 정보를 가지고 탈원전 정책 폈다가 산업도 망가뜨리고 온 산야를 태양광 발전으로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 모든 원인은 사실 중심이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면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걱정할 것 없다.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죽은 기자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자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검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